예, 회의를 속개합니다. 문재인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는 세계 최악의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임금 근로자 3명 중 1명이 비정규직이고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입니다. 소득 상위 10%가 국민 전체 소득의 45%를 차지하고 자산 상위 10%가 국민 전체 자산의 66%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극심한 경제 불평등의 문제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경제 성장도 일자리 창출도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소득 불평등에 대한 대책이 전무합니다. 오히려 온 국민을 비정규직화하고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는 노동악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기는커녕 더 악화시킬 것이라는 노동계의 야당과 노동계의 비판에도 마이동풍입니다. 급기야는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타협의 파기를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정부가 먼저 노사정 대타협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단체들이 주도하는 서명운동에 참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입니다. 입법에 관해 국회, 특히 야당과 대화하고 설득할 업무를 저버린 처사입니다. 국정을 총괄하고 조정하여야 할 지위를 망각한 처사입니다. 직접적인 이해 관계자들인 노동계를 외면하고 적으로 돌리는 처사입니다. 애당초 재계의 서명운동이란 것이 관제 서명운동임이 드러났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자주 있었던 관제 데모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의회 민주주의를 존중하기 바랍니다. 노동법 개정을 날치기 강행 처리하여 한꺼번에 국민의 지지를 잃고 타격받았던 김영삼 정부의 전철을 밟지 말 것을 진심으로 충고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정걸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문재인 대표님, 그리고 우리 최고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지난 40여일간 저는 빈 공백을 뒤로하고 통합여행을 한다는 명분으로 최고위에 불참하니 오늘 복귀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시고 힘든 당의 여정을 만드시느라고 애쓰신 대표님, 그리고 최고위원님, 또 걱정하신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또 당을 위해서 헌신해 주신 많은 국민, 입당하신 많은 당원들께 감사 말씀드리고 또 곁들여서 저희 사과 말씀드립니다. 이유와 어떻든 간에 제가 일방적으로 최고위를 비우고 당무와 함께 하지 못해서 그동안 많은 걱정, 노고를 비춰드린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 말씀드립니다. 과연 제가 소임을 마칠 수 있을까, 최고위원회에 다시 참석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절박한 심정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우리 당이 혁신과 승리로 나가는데, 그리고 통합하는데 제가 함께 해야만 한다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표께서 선대위 로이 정권 이양을 표명하신 것을 포함한 결단을 말씀해 주셔서 저는 총선 승리와 나아가서 국민 승리를 위한 길에 큰 결단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만시지탄입니다만 국민의 마음속에 이름으로 한 국민과 더불어민주당의 깃발이 휘날릴 수 있을 확신은 그런 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 대표님의 생각이 커가지고
미랄이 되고 씨앗이 돼서 2016년 총선 승리, 그리고 무엇보다도 2017년 대선 승리의 확신이 우리 국민들에게 다가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문 대표님의 결단과 자기 희생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안팎에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 입당 동지들께도 뜨거운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1988년 평민당이 제야의 평민 인사들 영입을 시작으로 해서 민주 진보 진영은 유능하고 전문성 있는 새 인물들을 참여시켰습니다. 그리고 외연을 확대하고 그때마다 위기를 돌파하면서 성장해 왔습니다. 오늘 위기에 처한 우리 야당의 힘을 보태기 위한 어려운 결단을 하신 김종인 위원장님, 그리고 표창 교수님을 비롯한 많은 입당 동지들, 10만 인터넷 입당 동지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로 우리 당은 더 유능한 경제정당, 그리고 안보정당, 국민의 신뢰를 받는 수권정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변화와 혁신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당에는 어려운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새 선거구 구성, 당내 내부의 혁신, 공천 확정, 법, 야권 통합, 무엇보다도 야권이 통합되어야만, 그리고 연대해야만 이 어려운 과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대로라면 박근혜 정권이 원하는 대로 일려 다야의 구도로 총선이 치러지게 될 수 있습니다. 범민주 진영이 크게 패배하는 역사적인 죄악을 저희들이 범할 수 있습니다. 맹자의 하늘이 장차 큰일을 맡기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 마음을 괴롭히고 신체를 고단하게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어려움, 이것이 큰 통합과 전진을 위한 산통이다라는 확신을 우리 당원 동지 최고위원님들께서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때보다 엄중한 정세 속에 선거를 치르게 됐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정치적 중립을 견지했고 선거관리자의 역할을 하기를 우리가 바랬지만 더 노골적인 선거 개입과 정치 공작적인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권의 그 위에 문제들을 굳이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어제 그제 있었던 국회 선진화법도 다름 아닌 박근혜 정권의 정권 차원의 지시와 국회의 수화 노릇을 한 행동들입니다. 이에 대해서 적절하게 강력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명령에 응답하기 위한 단결, 혁신, 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정청래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이정걸 원내대표님의 최고위 복귀를 환영합니다. 역사적으로 관제 데모는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서명을 하면서 국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분히 총선용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눈에 보이는 속이 훤히 드러나는 의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통령이란 자리는 행정부의 수반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원수입니다. 좀 이런 서명 같은 일은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표의 기자회견으로 수많은 억측과 의심, 오해, 논란에 대한 저는 종지부를 찍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질서 있는 이양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뜻에서 어제 저의 뜻을 밝혔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가 단합하고 단결한다면 총선 승리에 대한 작은 희망은 우리가 만들어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어디에 있든 어떤 자리에 있든 총선 승리와
정권 교체 꽃을 피우기 위해서 제가 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선정한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문재인 대표께서 통합의 물꼬를 열기 위해 백의 종군하겠다라는 의지가 통합과 연대의 씨앗이 되고 야권의 총선 승리와 정권 교체를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문 대표님의 백의 종군 의지를 새삼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사실 새삼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그동안 대표의 거취와 관련된 논란이 끊임없었지만 문재인 대표께서는 당의 혁신과 시스템 공천 등이 마무리되면 대표직을 내려놓겠다고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천명해 왔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요구도 했고 또 저 역시도 이 자리에서 여러 차례 확인을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당내 음모론과 불신의 늪에 빠져서 주목하지도 않았고 믿으려 하지도 않은 채 탈당으로 이어져 온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도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어찌됐든 많은 우여곡절과 천신만고의 과정을 거쳐서 당초 목표한 대로 최고위에서 선대위로 또 점진적인 비대위로의 체제 전환과 권한 이양이 연속성을 가지고 질서 있고 평화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서 참으로 다행스럽고 그리고 최고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보람있게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지도체제가 힘있게 출발하기 위해서라도 당원 당규 절차에 따라 질서 있고 그리고 신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남은 지도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갈 것입니다. 지도체제의 전환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시작입니다. 당의 지속적인 혁신과 함께 더 큰 통합과 연대의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해 나갈 것입니다. 당초 정부가 제시한 30개의 이른바 경제활성화법 중 28개가 통과되었습니다. 그러한 입법 결과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이 아직 통과되지 못한 단 2건의 법을 가지고 국회를 발목 잡는 것으로 치부하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나머지 2개의 법, 기업활력촉진법과 서비스 발전 기본법에 대해서도 조속히 타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기업활력법 관련해서는 재벌이 악용할 수 있는 여지를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상당한 수준으로 준비가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 서비스 발전 기본법과 관련해서도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의료 민영화 요소를 제외하는 부칙 명기가 되었다면 더 이상 문제가 난관에 이를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현재 사실상 처리가 가능할 만큼 합의가 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2013년도 2년 전에 외국인 투자 촉진법을 가지고 재벌 천국이 될 것처럼 그리고 나라가 망할 것처럼 다루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2년이 외국인 투자 촉진법이 처리된 지 2년이 지났지만 그 이후에 투자가 이루어진 곳은 단 한 군데밖에 없는 수준입니다. 그 당시 2곳의 외국인 투자 협상이 있었습니다만 외국인 투자 촉진법이 처리가 된 이후에 오히려 한 개 투자 협상이 사실상 철회가 된 결과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재벌 특혜와 문어발식 확장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견제하고 규제되어야 하지만 재벌에 대한 적개심을 견문 발검식으로 대처하는 것 또한
바람직스럽지 않을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잃을 수도 있는 과잉 대응도 야당으로서 자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30개 법 중에 사실상 합의에 이른 2개의 경제활성화법 처리에 대해서 여야가 모두 적극적으로 나서서 신속하게 마무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새누리당의 국회 선진화법 무력화 시도는 원시적이고 야만적인 폭력 국회로 회귀하고자 하는 입법 구테타에 불과할 뿐이고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참으로 야비한 입법 구테타적 기만 전술을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유승희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문재인 당 대표와 최고위원은 공동 운면체입니다. 어제 1월 19일 문 대표님께서 빠른 시간 안에 선대위가 안정되는 대로 사퇴하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문 대표님의 결단이 우리 더불어민주당 총선 승리에 주춧돌이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저 역시 최고위원으로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황교안 국무총리가 경제활성화 입법 촉구 서명운동에 동참했습니다. 백성의 농사를 위해 수로를 정비하고 저수지를 만드는 왕이 있는 반면에 기후제를 지내며 하늘탑, 날씨탑만 하는 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정의 총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입법 촉구 서명운동에 동참하는 것은 수로정비, 농기구 보급에는 나몰라라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서 날씨탑만 하는 왕과 같은 행동입니다. 대통령이 특정 이익집단, 특히 대기업 재벌단체가 주도하는 시민단체의 서명운동에 참여하고 국무총리가 따라 서명하는 것은 유례없는 일입니다. 대통령은 모든 권한과 권력의 정점에 서 계신 분이고 우리나라 최고 권력자입니다. 경제 위기에 무한 책임을 느껴야 할 장본인께서 언제까지 국회 탓하고 노동자 탓만 하실 겁니까? 더구나 입법권은 헌법이 정한 3권 분립의 정신에 따라서 국회 고유의 권한입니다. 어린아이가 떼쓰듯이 떼쓴다고 국회가 어찌 입법권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께서 국회가 국민을 버리고 권력을 선택하라는 것입니까? 이것이야말로 대통령이 말씀하신 바로 그 비정상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장 군사 독재 시대식의 관제 서명운동 참여를 처리하고 시민 코스프레를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추미애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정치가 흐르는 물과 같은 민심을 받들어야 하는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그런 민심을 한참 놓치고 난 후 우리는 많은 방황을 하게 됐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당이 좀 더 안정을 찾아가는 그런 상황이 돼서 법 다행입니다. 지지자로부터의 신뢰와 또 당 내부 상호 간의 구성원 간의 신뢰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지지자로부터의 신뢰 회복이란 그것이 어긋났을 때는 민심을 떠나보내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지만, 지지자로부터의 신뢰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약속한 정당 정책을 충실하게 실천할 의지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잘 집약해서 국민의 공감을 얻어내는 것, 그리고 당이 대의성과 민주성,
공정성에 충실한 민주정당으로서 충실한 것, 이런 것들이 기본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제 앞으로 선대위나 선거에 임박한 시점의 지도부 구성이 논의가 많이 될 테고 논란이 될 것이 뻔한데요. 이것도 역시 지지자의 신뢰를 깨뜨리지 않도록 대의성과 민주성, 공정성 이런 것을 잘 견지해서 더 이상 개파에 잡음이 나지 않도록 해야 될 그런 책무들이 우리 구성원 상호 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서 당 내부 상호 간의 신뢰 회복을 통해서 진정한 개파 초월의 선대위 구성이 되기를 악망합니다. 최근에 이승만 국부론을 비롯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서명 국회 압박 대국민 서명 운동 지지 성명 등에 있어서 어제까지 정체성을 같이 했던 동지들이 탈당한 이후에 그런 정체성에 배반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단히 유감입니다. 우리가 서로 상호 신뢰를 유지하지 못해서 처지가 달라진다 하더라도 정체성을 가지고 시비하는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정체성을 배반하는 일도 일어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누구조차고 탈당을 했단 말입니까? 누구조차고 새로운 당을 만들었단 말입니까? 정체성을 유지했던 정체성을 깨뜨리는 일이 결코 새 정치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언급하셨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설득을 포기하고 첨예하게 갈리는 경제 활성화 입법 촉구를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청와대를 비우신 채 청와대에 올라온 소리 없는 민생의 신문고를 하나라도 더 보시는 대신에 오히려 경제단체와 기업인들이 주도하고 정치적 대립이 첨예한 사안의 서명운동에 청와대를 비우신 채 직접 참여하신 것은 유례가 없을 뿐더러 어느 민주국가에 이런 사례가 있다고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국민 설득은커녕 포퓰리즘에 기대 민주주의를 깨뜨리고 선거에 개입하려는 노골적인 저희를 우리는 경계합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 그리고 야당의 소리와 의견을 듣고 대화의 물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영덕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어제 지난 9월 15일 노사정 합의가 당국노총에 의해 파기되었습니다. 이건 충분히 예상된 것이었습니다. 지난해 9월 15일 합의된 날 바로 그 다음날 9월 16일에 새누리당은 노동관계 5대 법안, 파견법 등 5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또 박근혜 대통령은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동개혁이 필요하다고 했고 대기업에서 30만 개 또 임금 피크제가 실시되면 18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작년에 계속 주장했습니다. 국민 모두가 기억하실 겁니다. 얼마나 허구적입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한국노총을 정부 여당이 만들어 놓은 틀 속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국민 호도용 사기극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노총과의 합의에서는 분명히 일방 강행 처리는 없다. 합의에 준하는 협의를 하겠다. 지겹도록 협의해서 노동계 반발이 없도록 하겠다 하고 수없이 약속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노총의 결단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홍보까지 하면서 마치 일자리가 엄청 만들어질 것처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방 강행 처리를 계속 시도를 했었습니다. 작년 12월에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운해고 취업규칙 불이익 등 일방적으로 추진했고, 이에 반발해서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이 한 달이 넘도록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일방 강행 처리를 막고 노동계 합의 정신에 입각해서 1월부터 협의하자고 했었는데, 결국 지난 12월 30일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시운해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일방적으로 추진했고, 지난 1월 7일에는 노총과 무관하게 강행 처리하겠다고 일방 발표했습니다. 여러 가지 그동안의 과정을 보면은 모두가 사기였고, 또 그들의 주장이 모두가 허구였다는 것이 밝혀졌고, 한국노총은 결국 예상된 대로 파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틀 속으로 몰아넣으려다가 결국 실패하자 노사정 위원장은 노총과 정부를 비난하고 노동부 장관은 본질을 왜곡하고 호도하면서 노총의 책임을 전가하고 또 노총의 내부 분열을 시도하고 있고, 정말 대한민국 정부가 가장 악질적이고 이 모든 것이 남의 책임 전가나 이 모든 것은 대통령 따라하기에 의해서 정말 체질이 허약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 해고는 가장 중요한 노동 조건입니다. 산업화 이후 수백 년 동안 노동법은 해고를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걸 시간에 쫓겨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틀 속으로 몰아넣으려고 하니 이게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하다 안 되면 전부 남의 탓이고, 이게 박근혜 정권의 본질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라도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서 시간에 쫓겨서 할 것이 아닙니다. 한국노총과 또 민주노총까지 더불어 할 수 있다면 좋겠고, 어떤 노동계와 대화를 통해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해고는 살인입니다. 해고 그 자체가 노동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이걸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하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이종걸 원내대표가 최고위원회에 복귀하셔서 우리 최고위원회가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제 사퇴의 뜻을 밝혔고, 또 그래서 우리 최고위원님들은 공동운명체로서 저와 거취를 함께 하게 되겠습니다만, 또 이종걸 대표는 앞으로도 우리 원내 사령탑으로서 우리 당을 또 이끌어 나가셔야 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최고위가 권한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함께 단합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아주 환영합니다. 특히 그 앞으로 구성될 선대위가 우리가 통상의 선대위와 달리 이번에는 선거 시기에 비상지도부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자면 우리 당원의 구정이나 또 당원의 정신에 맞는 그런 그에 맞게 우리 최고위가 권한을 선대위에 넘겨주는 그런 또 절차들이 원만하게 잘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절차들까지 포함해서 최고위가 마지막 순간까지 그 유정의 일을 거둬내고 그것이 또 우리 총선의 승리를 이끌고 그에 앞서서 야권 전체의 통합을 또 이끌어내는 그런 힘이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예.